X1은 좀 모던하고 그리고 뭐 좀 모범생 같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SUV 느낌이라면 이 X2는 뭔가 더 좀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X1 대비해서 0.1 정도 연비는 좋고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출력 같은 부분은 X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요즘 밤에 BMW 보면 정말 멋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입니다. 데일라이트 등은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이 사다리 형태의 X6를 연상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고 베이비 X6를 연상케 하는 주니어 X6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X2의 가장 큰 장점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X2는 스마트폰에 키를 삽입할 수 있어요. 이게 퉁퉁 튀면서 머리가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밝은 시트에 대한 원하셨던 부분, 기대감이 되게 많았는데 X2는 그 기대를 좀 충족한 것 같아요. OS 9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T맵처럼 보이지만 T맵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 20i 엔진의 세팅 자체도 스포티함도 있지만 부드러움이 한 2스푼 정도 들어간 느낌이라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것 같아요. 어차피 X1도 6천만 원 정도에 구매하니까 난 좀 외관이 중요하다, 좀 더 멋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X2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BM 조우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여기 야외로 나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아서 아주 진짜 구름 한 점 없네요. 덥습니다 아주. 오늘은 차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최근에 나온 BMW 차량 중에 가장 신형 모델입니다. 바로 어떤 모델이냐면 요즘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SUV거든요. 세단보다는 SUV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디자인이에요. 아무래도 디자인 쪽으로, 자동차에서 디자인 쪽으로 좀 더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라고 하면 사실 쿠페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쿠페 디자인과 그리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SUV가 결합해서 만든 모델, 바로 쿠페형 SUV입니다. 그 쿠페형 SUV의 막내격인 모델이 하나 새롭게 나왔는데요. BMW의 2세대 쿠페형 SUV X2입니다. 스포티한 쿠페 디자인과 다재다능한 SUV가 만나서 이 멋진 X2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두 번째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이 X2는 1세대 모델은 정말 되게 독특했어요. 디자인도 이게 뭐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또 쿠페도 아니고 되게 애매모호하면서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리고 뭐 C필러에 엠블럼이 박혀 있지 않나, 뭐 키드니 그릴은 거꾸로 돼 있지 않나, 되게 독특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번에 X2는 정말 그 전통적인 쿠페형 SUV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적용하는 X1 모델하고 X2 모델을 당연히 비교하게 될 텐데 X1은 좀 모던하고 그리고 뭐 좀 모범생 같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SUV 느낌이라면 이 X2는 뭔가 더 좀 역동적이고 톡톡 튀고 약간 좀 MZ들을 위한 차,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형 BMW 신형 X2가 얼마나 멋있게 변했고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이 X2의 이 스펙에 관해서 간단히 보면 일단 이 차의 금액은 6,830입니다. 사실 가격이 약간 높습니다. 이유는 뭐 편의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신형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에 일단 20i 엔진이 2000cc 엔진 들어가 있고요. 그 X드라이브, BMW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출력은 200마력이 조금 넘고 토크는 30토크 정도 되고요. 연비가 또 중요할 텐데 연비는 10.8입니다. X1 대비해서 0.1 정도 연비는 좋고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출력 같은 부분은 X1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신차 가격으로 대비해서 보면 X1보다는 한 140만 원 정도 비싸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륜 기반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구조 단가나 설계 비용 자체가 전륜 기반이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편의사항이나 아니면 옵션적인 부분도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X2의 외관부터 뭐 실내 디자인, 그다음에 옵션 사양 등등 어떤 부분이 멋있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번에 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릴이 정말 커졌어요. 기존의 우리 G60 5 시리즈 신형보다도 그릴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차는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형의 형태의 키드니 그릴을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 가운데 보통 파이프 팁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BMW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아이코닉 글로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어요. 요즘 밤에 BMW 보면 정말 멋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아이코닉 글로우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는데 일단 굉장히 날카롭고 이 데일라이트 등은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어요. 수직 형태, 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이 아무래도 더 스포티하고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 멋있게 나타냈고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탑재됩니다. 그래서 뭐 속도나 조향에 따라서 그 라이트의 방향이라는 조사 거리가 바뀌거든요. 그런 능동형 헤드라이트가 기본 탑재됐고요. 또한 이 범퍼 라인을 보면 되게 좀 특이한데 X6M을 보면 X6의 가장 최상위 버전을 보면 그릴과 범퍼가 이어져 있는 이런 사다리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X2도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 형태의 X6를 연상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 디자인 때문에 전면부가 더 커 보이고 차가 이 소형차지만 소형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릴과 범퍼를 이은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이 X2를 더욱더 큰 디자인, 더욱더 웅장한 디자인으로 만든 효과를 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바로 측면부입니다. 기존 세대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측면부 디자인이고 전에는 이런 쿠페형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좀 슬림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베이비 X6를 연상케 하는 주니어 X6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려한 루프 라인을 갖게 됐고 원래 있었던 1세대 대비해서 무려 전장 길이가 10cm가 커졌습니다. 실내 공간도 2-3cm가 커졌고 그래서 예전에 X2의 크기가 좀 너무 작아서 불만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 뒤에 리어 램프도 측면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측면부 디자인을 아무래도 조금 더 보완해주는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측면부 디자인은 공기 역학적이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좋은 내장형 도어 손잡이가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고 공기 역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휠은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을 기본 채택했고요. 19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고 휠 디자인 자체가 좀 심플하면서 세차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휠이 화려하다 보면 나중에 디자인 너무 휠로만 가서 또 질리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스포티한 두 가지 장점을 잘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X2의 가장 큰 장점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도 전 세대 대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X2는 바로 디지털 키 플러스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키를 삽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를 가까이 가면 잠금이 해제되고 멀어지면 잠기고 이제 꼭 키를 안 갖고 다녀도 이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시면 차키의 고민은 해결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바로 후면부입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X2만의 장점을 보여주는 바로 리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바디와 다른 톤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멋스럽고 또한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다운포스도 내는 효과를 또 하거든요.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인 것 같고 그 리어 램프를 보면 기존의 BMW와 완전 새로워진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새롭고요, 특이하고 신선합니다. 지금까지 BMW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리어 램프를 하고 있고 또한 범퍼 라인을 보면 BMW의 전형적인 M 스포츠 범퍼, 투톤 범퍼를 하고 있고 양쪽에 있는 리플렉터는 수직형으로 디자인함으로써 BMW M 스포츠의 디자인의 언어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후방 카메라 워셔액 기능이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 워셔액 기능은 이물질이 묻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뒤에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X2만의 개성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BMW 시리즈와는 좀 다른 그런 독특한 모습이 많은 후면부였습니다. 트렁크가 꽤 큽니다. 트렁크가 560리터입니다. 560리터는 일단 X1보다도 크고요. 5 시리즈보다 큽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보면 이 차가 확실히
그 전륜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확보했구나, 그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선반이 있지만 선반을 제거하면 더 넓게 쓸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숨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선반을 올려보면 더 깊은 공간, 더 넓게 트렁크 공간을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선반이 불필요하다면 선반을 또 제거하면 또 다양한 짐 적재하거나 또 뭐 디럭스 유모차, 뭐 캐리어 등등을 적재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폴딩하게 되면 무려 1470리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뭐 캠핑이라든지 차박도 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너무 졸리면 차에서 자도 됩니다. X2지만 가능합니다. 사실 2열이 기대가 많이 되진 않거든요. 너무 좁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 한번 앉아볼게요. 일단 실내 시트가 굉장히 밝은 시트거든요. X2는 이 밝은 화이트 시트나 아니면 레드 시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완전히 더 화이트라면 이 아무래도 2염되거나 5염되는 거에 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부분적으로 블랙이 섞여 있어서 그런 오염이라든지 2염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꼿꼿이 앉았는데 머리는 안 닿는데 이게 퉁퉁 튀면서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 각도는 좀 서 있어서 아무래도 뭐 장거리 가족이 다 같이 타기에는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헤드레스트가 없었다면 더 불편했을 텐데 헤드레스트를 머리 끝까지 올리고 하니까 꽤 편합니다. 일단 시트 질감 자체도 너무 좋고, 이게 그 합성 가죽이거든요. 천연 가죽이 아닌데 진짜 천연 가죽 같아요. 그리고 일단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밝은 시트에 대한 원하셨던 부분, 기대감이 되게 많았는데 X2는 그 기대를 좀 충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BMW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가운데 크로스바 없는 그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선루프가 열리지 않는 단점은 있지만 개폐를 많이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좋은 개방감을 주고, 일단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주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BMW에서 요즘 바뀐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코닉 글로우,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통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입니다. 일단 뭐 2열은 특별한 옵션보다 에어컨 나올 수 있는 송풍구와 C타입 충전기 이렇게 있고요. 패밀리 차로 이 차를 고려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 아니면 간헐적으로 가족들 태우고 다니는 데는 썩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바로 제가 실내에 앉았습니다. X2랑 대부분 비슷해서 크게 차이점을 많이 못 느꼈고요. 그 시트 자체가 이렇게 몸을 많이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돼서 그 주행했을 때, 좀 스포티한 주행했을 때 내 몸을 확실히 더 좀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스티어링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에 주행하기 전에는 너무 두껍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은데, 실제 주행하다 보면 핸들도 좀 가볍고 이 두툼한 그립감에서 뭔가 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X1과 마찬가지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이렇게 조금 떠있는 형태, 플로팅 형태 타입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가운데 계기판도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대형 모니터 2개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주행했을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 기본 탑재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디자인 그래픽도 바뀌었고, 전 세대는 아예 없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BMW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실제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큰 변화가 바로 이 운영 체제가 OS9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차가 지금 OS 8.5인데 X1과 X2만 가장 최신 버전 OS9이 들어갔고요. OS9은 OS 8.5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일단 여기에 메뉴바로 해서 뭐 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화면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위젯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메인 스테이션을 이렇게 내비로 보게 다닐 텐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T맵이 적용됐고, T맵 기반 BMW 맵입니다. 그래서 T맵처럼 보이지만 T맵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뭐 지도 잘 보고 다니는 데는 기존 T맵이나 지금 BMW 맵이나 크게 뭐 지장은 안 되실 거예요. 보시면 여기 메뉴에서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적응하는 시간이 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아이콘들이 너무 많다 그럼 여기 내려서 단축키를 또 추가하시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현명하게 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컵홀더 앞에 있는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세로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 또 급속 충전과 과열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놔서 좋은 것도 있고 급속 충전하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지는 경우 많거든요. 네, 이렇게 발열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추가된 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엑스원과 같이 이렇게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을 사용하고 있고요. 센터 콘솔은 옆에서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타입이고 기아 셀렉터도 굉장히 심플해요. 토글 타입으로 위아래만 조절하시면 되고 X2가 정말 통풍 시트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서라운드 뷰도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주차 라인을 볼 때 서라운드가 있으면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서라운드 뷰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자동 세차장 뷰라든지 아니면 내 차 주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D 뷰 이런 식으로. 그리고 X2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이 있어서 뭐 직각 주차라든지 아니면 뭐 평행 주차, 후진 보조 장치, 50m까지 기억하고 후진을 같이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주차 관련의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드라이빙 관련 옵션에서는 반자율 주행 옵션도 들어가 있어서 주차뿐만 아니라 주행에서도 각종 편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실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버튼도 터치로만 다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손풍구라든지 대시보드 디자인도 좀 젊은 사람들의 좀 MZ 스타일에 맞게끔 좀 디자인해 놓은 느낌이에요. 그럼 실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는 X2를 직접 주행하면서 X2의 드라이빙은 좀 어떤지 한번 경험하러 가시죠. 네, 저는 이제 X2에 앉았습니다. 저도 첫 시운전 해보거든요. 아까 조금 해보고 사실 지금 처음이에요. 신차가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새롭게 타는 기분은 또 굉장히 좋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신차 판매다 보니까 많은 신차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차, 신차가 나올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일단 이 X2의 첫 느낌은 생각보다 되게 가볍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도 충분히 부담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 이 그립감에서, 그러니까 정차했을 때 그립감에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너무 두껍다 이렇게. 막상 주행하다 보면 불안 요소가 거의 없어져요. 굉장히 이렇게 좀 소프트하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그 X2가 보니까 정말 쿠페형 디자인에 스포티함만 갖고 간 게 아니라는 것도 느끼는 점인 세팅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요. 그리고 20i 엔진 특성이 정말 정숙하거든요. 엔진의 진동, 떨림 자체가 거의 없는 엔진인데 그 20i 엔진의 세팅 자체도 스포티함도 있지만 부드러움이 한 2스푼 정도 들어간 느낌이라 주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좋다고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작은 소형차는 중형차나 대형차보다 진동, 떨림, 뭐 요잉, 롤링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대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이 2급에서 소형차, 이 컴팩트한 사이즈급에서 보면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지금 고속화 도로라 저속이라 뭐 노면 소음도 거의 없고 엔진 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가 엄청 소프트합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20i가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가거든요. 주행이 더 많고 고속가 도로를 많이 다니고 지방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성능 모델이 나오니까 그 모델을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 고객님들은 전 20i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차가 이제 6,830이잖아요. 디스카운트라든지 그런 프로모션을 좀 고려한다면 한 6천만 원 중반 정도면 사지 않을까 싶어요. 엑스포, 이거보다 상위 버전인 엑스포가 7,570이거든요. 근데 할인을 감안하면 사실 6천만 원 후반이면 살 수 있어요. 평을 좀 넘보는 아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차는 이제 막 풀체인지 되고 이제 막 출시한 신상 제품이고 엑스포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끝물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더 났으면 좋겠지만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X2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기적으로 아니면 뭐 옵션적으로 그런 거보다 일단 디자인에서 진짜 좀 먹어주는 MZ들을 위한 차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 쿠페형 디자인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크기랑 상관없이 이 디자인에서 오는 그런 그 좀 핫함이 있어요. 관심도 많고 주변에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함보다는 좀 젊고 역동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느낌이 강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금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X1도 6천만 원 정도에 구매하니까 나는 4,500 더 주고 나만의 개성을 좀 더 나타내고 싶다. 난 좀 외관이 중요하다. 좀 더 멋있는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X2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X2는 다양한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시리즈도 외장 컬러가 4개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X2는 총 6가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실내 컬러는 스모크 화이트랑 그다음에 그레이 컬러의 조합 시트가 하나 있고 또 블랙과 레드 컬러가 조합되어 있는 시트가 있어요. 내 외장 컬러만 봐도 일반 다른 모델 대비에는 선택권이 더 많습니다. 나의 개성, 내가 좀 더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 다 사는 차랑 좀 다르게 사고 싶은 분들은 X2가 완전 적격인 것 같아요. 이게 어댑티브 엠서스, 그러니까 자동 감응형 서스펜션이 있는데 확실히 도움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 전에는 완전 진짜 노면에 있는 진동을 다 받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동이 오는데 하면서 한번 부드럽게 걸러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세팅뿐만 아니라 이 서스펜션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보완해주는 느낌입니다. 아마 X2가 지금 판매는 많지 않겠지만 조금 더 많이 타고 도로에서 보이면 진짜 인기 많아질 거예요. 앞에가요 그냥 X6입니다. 그리고 야간의 그 아이코닉 글로우가 일반적인 키드니 그릴 라인이 아니라 이 짝수형 쿠페 라인으로 들어오는 키드니 그릴이 정말 예쁘거든요. 세컨드카, 첫 차, 아니면 BMW를 처음으로 한 6천만 원대 사보고 싶은 분들은 이 차 꼭 한번 실물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물을 무조건 봐야 돼요. T맵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가 장암역이 그래도 가까우니까 이제는 뭐 T맵을 쓰는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T맵의 느낌이 물씬 나고 T맵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에요. 그래도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통해서 T맵을 쓸 수 있지만 연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연결을 해서 쓰는 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으로 있는 게 좋겠죠. 저같이 뭐 좀 젊은 사람들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스포츠 모드 한번 눌러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잠깐을 스포츠 모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딱 해놓고 한번 밟아볼게요. 와, 이 앰비언트 스포츠로 모두 변경하고 붉은색 들어오니까 느낌 완전 새로운데요? 사실 지금 밟을 기간이 좀 적었는데 잠깐 악셀레이터 발을 딱 밟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사실 201이라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전에 X1을 좀 많이 타봤는데 그냥 진짜 저렴한 거 말고 특색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X1, X2는 확실히 이 세그먼트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렴한 차가 아니라 이 차는 6천만 원 넘고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다를 확실히 보여줘요. 다만 뒷자리는 차를 구매할 때 2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 특성상 뒷자리에 승객을 많이 태우거나 패밀리카 한다는 용도가 적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그럴 거면 이제 뭐 X1이나 X3 사는 게 낫고 이 차는 나 아니면 우리 와이프 딱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되니까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되니까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기능이 없다면 사실 제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진짜 뭐 운전하면서도 계속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하는데 이 기능 때문에 좀 제가 편리하게 다니는데 X2에도 꼭 필요한 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가 빨리빨리 좀 전시도 많이 되고 시승차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볼 수 있는 전시장이 많이 없어서 아마 이 차의 존재를 많이 모르실 텐데 조만간에 이제 iX2라는 또 이 전기차 X2의 전기차 버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X2 M35i라는 고성능 버전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라인업도 많아지고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많은 관심이 갖게 되실 겁니다. 아직은 저도 몇 번 못 본 생소한 모델이라서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차의 진짜 진가를. 네, 오늘 이렇게 그 BMW 더 뉴 X2를 알아봤습니다. X2는 디자인이 더 강력해졌고 더 스포티하게 변했고 실내 디자인은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하게 또 변화됐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상으로 운전자의 편의성이 훨씬 더 증대된 느낌이었습니다. BMW SUV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받고 있는데 그 SUV 라인에서 이 더 뉴 X2가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더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 BM 조스타는 또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BM 조스타였습니다.